안녕하세요. 온유의 50TV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국 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4월 9일에는 고3과 중3, 4월 16일에는 고1과 고2 중1 중2, 그리고 초등학교 4, 5, 6학년,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고 유치원은 무기한 개학 연기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EBS 온라인 클래스, 이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등을 활용하여 원격 수업 학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 운영 방식은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미 녹화한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댓글을 달고 교사가 피드백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를 내주면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해 진행하게 됩니다. 개학식 학습 방법, 출결 등 오리엔테이션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업은 원칙적으로 학생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학생의 수업 태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해 평가에 반영하게 할 예정입니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12월 3일로 2주 연기됩니다. 지금까지 온유의 50TV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25 동란 중에도 문을 닫지 않았던 학교가 2020년 3월 현재 9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이제 학생들로 가득해야 할 교실과 운동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만 텅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학교 운동장처럼 손님이 줄어서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학교도 문을 닫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게도 문을 닫는 이 최악의 상태가 지금 언제 끝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감입니다. 34년째 교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34년 동안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제로 보았고 여러 가지로 시도도 해봤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언도 해드리고 같이 고민도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해결해 드리고 또 같이 고민도 같이 공유하고 의견도 나누는 그런 방송인데 일단 학부모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학부모님으로 사시기 힘드시죠? 예. 자, 제가 이제 요약한 학부모님들의 걱정 5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자녀의 공부 걱정입니다. 우리 모든 학부모님의 자녀가 공부를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지금 잘하고 있는 학부모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해야 되는데, 이 계속 잘하기가 쉽지 않죠, 또. 이게 걱정입니다. 못하는 학부형들은 또 못해서 걱정입니다, 이게. 공부 걱정. 아주 큽니다. 두 번째 걱정은 이 자녀와의 또 관계 걱정입니다. 우리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갈등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자, 학부모님과 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또 자녀와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걱정입니다. 혹시 학교 가서 반에서 왕따는 당하고 있지 않은지, 친구들과 사이는 좋은지, 그리고 또 선생님하고 관계는 어떤지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집에 와서 또 이야기도 잘 안 하니까 더 답답하죠. 세 번째 이제 걱정은 자녀의 안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고 다니지는 않는지, 학교 체육 시간에 뭐 다치는 일은 없는지, 뭐 등교 하교하면서 또 다치지는 않는지, 뭐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죠. 특히 또 학교 급식은 또 안전한지, 자녀의 안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진로 걱정입니다. 자녀의 진로, 참 앞으로는 인공지능 때문에
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는 없어지는 직업이 많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큰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독이 가는 문제죠. 거기다가 뭐 담배 중독이 걸린 학생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부분 집에서 지내는 자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다면 정말 큰 걱정입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학부모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걱정에서 우리 자녀는 5가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학부모님들은 있습니다. 예, 그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온유의 50TV는 학부모님들이 5가지 걱정을 좀 드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방송의 첫 번째 주제는 공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공부 문제가 어떻습니까? 자, 이제 뭐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가 또 사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방송에서는 공부라는 주제를 다루되 우리 공부를 어느 정도 잘했던 그 몇 친구들의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 현직 교사나 제 제자나 제 자신, 제가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잘 하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이 예비되거나 준비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준비한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현직 교사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참 정말 이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노량진에도 뭐 가야 되지만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교사 임용 준비를 하고 있죠. 합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해도 심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뽑는 사람은 일정한데 워낙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도 임용고사 출제위원으로 여러 번 나갔습니다만 사실 그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을 합격하기가 정말 어렵죠. 자, 그런데 그 10대들을 위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현직 교사 이형준 선생님은 그 책에서 고백하기를 본인은 교원 임용시험에 5차례 낙방하였다고 합니다. 5차례 낙방한 것도 좋은데 뭐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또 이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 흔히 이제 패닉이라 그러죠. 공부할 의욕이 안 생겨서 패배자로 자신을 책망하다가 다른 길을 찾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영준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임용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7시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18시간 넘게 공부한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일하게 9시간 공부한 날이 딱 하루 있다고 합니다. 그날은 뭐 어떻게 부분 마치려고 조그마한 수술이었지만은 수술을 할 때 있다고 합니다. 이 이영준 선생님은 당연히 그의 임용시험에 합격했겠죠. 이 합격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공부 많이 해서, 아주 많이 해서 합격한 거죠. 세상에 어떤 시험이든지 하루에 17시간 공부만 해가지고 떨어질 시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공부를 못하죠. 이분은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자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좋아했대요. 그건 나중에 또 다르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사례입니다. 2번째 사례는 제가 되겠습니다.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자격증 2개를 반드시 취득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준비할 땐 2014년만 하더라도 교감 승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와 자격증 2개를 따야 되는데 이 정보와 자격증 하나는 워드 프로세스 1급이고 또 하나는 엑셀 실무 자격증이었습니다. 이 2가지를 이렇게 취득해야 되는데 그때 제 나이가 50대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였죠. 야, 이 50대가 이게 2개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그 학교에서 근무 중에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안 나죠. 수업을 하고 뭐 잠시 쉬는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또 뭐 시험 준비돼야 되고 잘 안 되더라고요. 퇴근 후나 방학 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통상 이제 뭐 자격증 하나에 이론 1번, 실기 1번 있으니까 자격증 2개니까 4번 만에 합격해야 되는데 저는 무려 7번 낙방했습니다. 그럼 8번째 합격했습니다. 불합격했을 때 그냥 포기할까 생각을 사실 했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예. 진짜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어떤 그런 아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8번까지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제 제자 백군 이야기입니다. 우리 백군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어요. 수업 시간에 거의 엎드려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백군이 이제 우리 아현산업정보학교에 방송영상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영화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 아현산업정보학교에서 자기 진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직업 위탁 교육을 받게 된 거죠. 우리 백군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 수업을 아주 많이 좋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제작을 하게 되면,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수업, 어떤 그 과제가 단편 영화 만들기였습니다. 그 단편 영화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어떤 단편 영화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아방송예술대학에서 주최한 청소년 영화제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부분 최우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단편 영화 완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 극복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동아방송대학교에 특별 전형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어요. 이 백군은 대학에서도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제작 쪽 관련 대학이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영화나 드라마 제작 현장에 스태프로 참여해서 아주 성실하게 스태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영화나 방송계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중견 카메라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 세 사람의 사례를 이제 간단히 줄여볼까요? 첫 번째 사례인 이영준 선생님은 5번이나 교사 임용시험에 낙방하였고, 이로 인해 여자친구에게 절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결코 계속 떨어질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합격할 사람이다.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7시간 공부하는 끈기를 발휘해서 결국 합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7번 낙방하고 8번째 합격을 하였습니다만, 저도 이제 자신감이 있었죠. 반드시 공부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제자 백군도 마찬가지죠. 일반고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낙방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그 영화나 드라마 제작 분야의 어떤 그 일을 차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선을 다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게 되죠.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예. 낭망, 좌절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예. 끊임없이 다시 도전하고 열심히 하죠. 예.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우리 자녀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예.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공부는 잘 될 것이고 시험은 합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자신감을 갖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감만 가지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는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자신감 자체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내 자신이 능력이 있다, 또는 나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잘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도 이때까지 잘해가지고 칭찬받아 본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끝까지 그 목표를 세워서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좀 하다가 다 포기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데, 모하드의 연구팀은 인간의 DNA 피질 1%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하게 된 것이죠. 1% 만들었는데
그 속도가 실제 우리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속도의 600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성능이 좀 저조하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 만드는데 엄청난 전력과 열이 소비가 되는 거죠. 열은 얼마나 발생하느냐. 한강을 통째로 열을 식히는데 사용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열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엄청난 전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전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어떤 한 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모두 사용해야 할 만큼 많은 전력을 소모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것이 1%밖에 안 되니까 100%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력은 전 세계의 핵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모두 합한 양의 전력이 있어야 인간의 인공두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엄청 열이 발생해가지고 그 열시키는데 태평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그 두뇌를 100% 이렇게 모방한다는 것은 지금 과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실제 인간의 두뇌는 어떻습니까? 열이 엄청나게 납니까? 아니죠. 우리 열은 36.5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그 두뇌를 움직일 때 필요한 그 전력이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 20W에 불과하다 그래요. 전등 하나 켜는데 필요한 그런 전력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가뿐하게 능가할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복잡한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자녀의 두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능력이 심히 의심될 때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 이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확실히 생기고 일의 진척이 있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두뇌를 소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지 하나, 이제 활용이 잘 안 돼서 문제입니다. 이 활용만 잘 되면 공부도 당연히 잘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면 안 됩니다. 크게 잘못된 일이죠.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서 두뇌를 오락이나 노는 곳이나 딴짓을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데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온유의 50TV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공유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2회차 방송의 주제는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그냥 되지 않죠. 우리 앞에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세워야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냥 무단히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세워야 되는데 그 목표를 갖다가 세울 때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당연히 이제 자녀가 세워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세워드릴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표에 대해서 목표를 누가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학부모의 방송 온유의 50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